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 적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2년 전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용 유효 기간이 3년이어서 올해 발령받지 못하면 이들의 합격은 취소됩니다. 첫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아직까지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는 233명입니다. 이 가운데 60명은 2017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무려 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안에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 합격자 164명의 신규 발령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초등교사 임용 적체 현상은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302명이, 2016년도에는 261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사 임용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설학교 개교 등으로 교사 정원이 늘어 낙관했다가 명퇴자와 휴직자는 줄고 복직자가 늘면서 수급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만 5세 미만 아이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든 탓도 큽니다. 전에는 복직 대비 휴직이 좀 많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직자가 굉장히 많아요. 휴직에 비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명퇴가 타시도에 비해서 좀 적죠. 전북교육청은 2년 이상 대기자에 대해서는 교사 파견과 특별 연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발령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임용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교육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운전 졸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그만두는 건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들이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잠옷 심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죠. 봄 다음 가을이에요. 다 아는 문제인 것 같은데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려니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75살 이상은 5년마다 하던 적성 검사를 3년마다 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뭐 쳐나오고 할 적에 그때 저걸 때는 이 핸들 같은 걸 저거 하는데 약간 타임이 좀 늦는 거지. 실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5년 동안 14%에서 약 19%로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산시는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해 지난해 반납 건수가 5천 건이 넘습니다. 전라북도는 34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무주군이 이달부터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제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인지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2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도내 운전자 10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인 가운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 조성된 전주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망을 개설하고 산단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팔과정로입니다. 지난해 670m가 확장된 데 이어 올 상반기 안에 6차로 넓이 680m 구간이 추가로 개통됩니다. 팔과정로로 연결되는 중로 3개와 소로 3개도 올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혁신도시에서 전주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전주 산단 입주 업체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거의 반절 이상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전주 산단을 가로지르는 금악천 정비 사업은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2.2km 구간에 걸쳐 하천폭을 늘리고 침수 공간까지 조성하는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주 산단이 청년 친화 산단으로 조성됨에 따라 전주시는 정부의 환경 개선 펀드 사업에 응모해 최대 200억 원의 기업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 사업은 시설 환경 개선 펀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하반기부터는 전주 탄소국가 산업단지 옆에 10,00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숲 조성 공사가 시작되는 등 노후 산단의 기능을 새롭게 하는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SNS를 이용한 임실군의 축제 홍보가 12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의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임실랜 치즈 축제와 산타 축제를 홍보한 결과 지금까지 조회 건수가 12만을 넘고 긍정적인 댓글을 단 이용자는 19,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실군은 군청 직원 3명을 SNS 모델로 기용해 축제를 재미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의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지대에서만 생산되는 지리산 고로쇠는 수질이 뛰어나고 뼈에 좋다는 입소문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나무는 왕고로쇠 나무로서 물맛이 깔끔하고 당도도 높고 소비자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정읍시가 오는 15일 이평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고부분기 재현 행사를 엽니다. 이날 행사는 1894년 동학운동처럼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는 농민군의 진군 행렬을 재현하고 이어 고부분기 경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올해 25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펼칩니다. 완주군은 고산 면사무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하고 전기차 지원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그리고 전기 이륜차 보급에 예산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창의 베리앤 바이오식품연구소가 농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연구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베리앤 바이오식품연구소는 고창의 농생명식품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도 보건당국은 이 산후조리원의 종사자 1명이 추가로 RSV 확진 판정을 받아 신생아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RSV에 감염되면 성인은 보통 가벼운 감기를 앓고 낫지만 영유아나 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이 전년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9만여 명으로 2017년 22만여 명에 비해 6만여 명, 즉 29.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오전 노선이 증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교도소 신축 사업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에 신축 전주교도소의 기본 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달청의 적정성 검사를 거쳐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전주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법무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1월까지 실시 설계가 끝나면 교도소 신축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익산 국가산단에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2년부터 익산 국가산단에 방치된 전선과 유리 등 6천 톤의 불법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에 배출업체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불법 폐기물이 처리되면
익산 국가산단을 청년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립유치원의 20%만이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화수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15곳 가운데 3곳만이 교육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불참 의사를 밝힌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주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매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현장 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사소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허용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모두 폐기해 농산물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수 후보 63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또 다른 유권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사과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완주, 진안 등 8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4도 등 2도에서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춥겠고 그 뒤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